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입니다. 일단 오늘은 좀 몇 가지 이제 소나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요. YF 소나타부터 뭐 지금 나오고 있는 DM8 소나타까지 대해서 좀 고질병이나 좀 몇 가지 장단점을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YF 소나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세타 엔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거는 가솔린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YF 소나타는 가스 세타 엔진도 조심하셔야 돼요. 미션도 개선이 되기 전이라서 미션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 엔진으로 개선된 브릴리언트 소나타 있잖아요. 누 엔진으로 개선이 됐다고 해서 좋다, 개선이 됐다, 세타 엔진 아니다 라고 하면서 판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세타 엔진보다는 확률은 현저하게 낮아요. 제 경험상 10대 중에 한 두세 대, 세네 대 정도는 세타 엔진이랑 비슷하게 악셀을 딱 밟았다가 RPM이 딱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타다다다다다 하면서 내려오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비 올 때 나는 처마에 막 비가 부딪히는 막 타다다다다다다 이런 소음이 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누 엔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보링에 대해서 위험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RPM을 쫙 한 3000rpm까지 밟아봤다가 내려오면서 소음이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LF 소나타부터는 고질병이 정말 많이 없어졌는데요. 이제 엔진 가장 큰 부분에서 고질병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만 몇 가지 고질병이 있어요. 이렇게 LF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와서 이렇게 문을 잠그고 열고 할 때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펴지는데, 여기서 펴지면서 이 밑부분과 여기 부분이 마찰 때문에 끼기기기기 하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등속 조인트인데요. LF 소나타는 이 등속 조인트에서 이 부트 손상 때문에 구리스가 많이 누출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구리스가 터져 나왔을 때 부트만 당장 교환한다면 10만원 내외로 수선이 가능한데, 등속 조인트를 다 교환을 하고 그러면 한 대략 2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오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또 방치하고 계속 타고 다닌다, 모르고 계속 타고 다닌다 그러면 이 관절이 분리가 됩니다. 갑자기 바퀴가 안 굴러가는 거예요. 가장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점검하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중고차 구매하실 분들은 리프트를 띄워서 확인을 꼭 해주신 다음에 구리스가 새어 나왔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딜러한테 수선 요청을 해도 되고, 구매를 하고 난 뒤에 모르고 발견을 했다 그러면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에도 해당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수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LF 소나타 다음이 뉴라이즈 소나타잖아요. 뉴라이즈 소나타는 제가 생각하기에 고질병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DM8 소나타나 K5 신형 같은 경우에는 택시로 많이 안 나오잖아요. 택시로 운영하려고 뽑은 차량들은 엊그제까지도 뉴라이즈 소나타가 신차로 출고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에 의해서는 굉장히 검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주로 소개시켜드릴 점은 이 DM8 소나타인데요. 이 친구가 가스 차량입니다. 일단 이 DM8 소나타부터 달라진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외관, 내장 다 달라졌지만 가스차에서 가장 중요한 이 트렁크 공간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트렁크를 열어서 보면 일반 가스차들은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유모차도 못 싣고 세차 용품 몇 가지만 넣어두면 트렁크 공간은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차를 안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는데, 요게 이제 도넛형 본매인데 요게 DM8 소나타부터 처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트렁크 공간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넛형 가스통도 솔직히 단점은 있어요. 이게 원래 소나타보다 한 뼘 정도, 한 뼘 살짝 안 되게끔은 트렁크 높이가 올라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넓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뭐 긴 물건들 있죠, 뭐 유모차나 스키 같은 경우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가스 차량의 장점 중에 가장 좋은 점이 유류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요즘에 가스 충전소 가격을 보면 1리터당 대부분 한 800원 정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실제로 타보니까 무난하게 5만원 넣고 400km는 그냥 탈 수가 있는데, 가솔린 차에서 400km 정도 무난하게 타려면 거의 한 7, 8만원 정도를 주유를 해야 돼요. 한 번 주유할 때마다 한 2, 3만원 정도는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스차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스차 장점이, 가스라고 생각하면 깔끔하게 타서 없어지잖아요. 깔끔하게 타서 없어진다는 건 엔진에 대한 부하, 스트레스도 덜하고 촉매장치도 수명이 굉장히 길고요. 그 다음에 엔진, 흡기, 배기, 카본이 쌓이지 않아서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가스차의 단점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 힘이 딸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솔린 차량보다 한 14마력? 15마력 정도가 낮더라고요. 수치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둘 다 많이 타본 입장으로서 힘이 딸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스차를 보시는 분들은 이걸 와일드한 주행을 하려고 타시진 않잖아요. 연비 주행 아니면 긴 엔진 수명을 위해서 가스차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대부분 가스차를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단점이라고 느껴지진 아마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고 가스차의 좀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이게 서울 경기권은 가스차 충전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저희 집 본가가 강원도거든요. 강원도는 가스 충전소가 거의 없습니다. 동네에 하나 있을까 말까인데 이것마저도 가스는 셀프 주유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유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영범아, 근데 LPG 차는 용도 이력이 대부분이잖아. 아, 맞아요. 이게 2019년도부터 일반인이 구입 가능하게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 전까지는 대부분 다 렌트카 아니면 10대 중에 한 대 정도 꼴로 장애인용으로 아니면 국가 유공자 요렇게만 구입이 가능했었거든요. 용도 이력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소비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너무 찝찝하지 않을까? 그래도 1인 신종 똑같이 일반인이 탔던 차량들을 선호를 하시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차를 보시는 분들은 용도 변경이 없는 장애인용 차량을 많이들 보시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매물이 많이 없어서 원하시는 조건이나 뭐 색상, 옵션 이렇게 가져가시질 못할 거예요. 혹시나 장기 렌트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단기 렌트인지 장기 렌트인지 제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소나타 그리고 가스차 장단점 고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토대로 이제 중고차 구매하실 분들이 가스차든 소나타든 어떤 부분에서 구매를 하셔야 될지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